마속은 촉한의 명신 마량의 동생으로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에는 그의 초기 생애에 대한 기록이 매우 부족합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그는 제갈량의 눈에 띄기 전까지 별다른 활약이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의 출신 배경이 후대에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마속의 진정한 능력은 제갈량과의 만남 이후에야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제갈량은 마속을 기량이 출중하다고 평가하며 특별히 아꼈습니다. 삼국지 정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마속은 군사 전략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제갈량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남만 정벌 당시 마속의 5가지 계책을 제안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역사가들은 제갈량이 마속을 지나치게 신뢰한 것이 가정의 패배로 이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228년 가정 전투에서 마속은 위나라 장군 장합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마속이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산 위에 진을 친 것이 패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치통감에는 마속이 물 공급을 확보하지 못해 병사들이 고통받았다는 구체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전투는 촉한의 북벌 계획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마속의 운명을 결정지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서는 마속의 처형이 극적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소설 속 마속은 눈물을 흘리며 제갈량에게 용서를 빌고 제갈량도 눈물을 흘리며 군유를 집행하는 장면이 생생히 묘사됩니다. 그러나 정사에는 이렇게 극적인 장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나관중이 독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추가한 문학적 장치로 보입니다. 소설과 역사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제갈량은 마속을 아끼는 마음과 군율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삼국지 정사에 따르면 제갈량은 마속의 처형을 결정한 후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제갈량이 마속의 가족에게 후하게 대접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제갈량이 인간적인 면모와 엄격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속의 처형 방식에 대해 정사와 소설은 상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마속이 옥중에서 죽었다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는 반면 삼국지 연의에서는 참수형으로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역사가 진수는 마속이 처형당한 후 제갈량이 크게 슬퍼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의 차이는 삼국지 연구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마속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를 이론에만 강한 책상 물림으로 평가절하 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학자는 제갈량의 실책을 대신 희생당한 인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송나라의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마속의 패배가 촉한의 국운을 기울게 한 결정적 실수였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분열은 마속이라는 인물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읍참 마속은 동아시아 문학권에서 널리 알려진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영화, 드라마, 연극에서는 마속의 이야기가 자주 각색되어 소개됩니다. 특히 1994년 중국 CCTV 제작 삼국지 드라마는 마속 처형 장면을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해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상필벌의 상징으로 이 이야기가 자주 인용되며 리더십 교육의 사례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마속의 실패 사례는 경영학과 리더십 연구의 중요한 사례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등에서는 유능하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한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마속 사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제갈량의 인재 관리 방식에 대한 연구는 현대 기업의 인사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현대적 교훈으로 재탄생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마속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는 삼국지 정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삼국지 연의의 문학적 매력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역사 연구의 목적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마속의 비극적 운명은 우리에게 리더십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